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더웠던 여름보다는 공부에 집중하기가 한결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교행 5과목 중에 가장 좋아했던 행정법을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랑 교육학은 여러 강사님들 수업을 섞어서 들었고, 국어랑 한국사는 선재쌤, 동균쌤 강의를 듣긴 했지만, 권교쌤이나 강민성쌤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서 딱 한 분 강의만 들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호쌤 강의만 들었고, 다른 선생님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의 민준호쌤 행정법, 공부법 또는 활용법 소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민준호쌤의 수업 내용이나 방식도 저랑 잘 맞아서 좋았지만, 강의에서 묻어나는 선생님의 인간성, 내면 이런 부분이 되게 어른이시지만 어른스럽고 배울 점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너합 나부라는 말을 강조하시는데 너의 합격과 나의 부귀영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연막이라고 느꼈어요. 이런 세속적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시고 합격을 돕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강사님들 다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합격을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저는 행정법이 아예 처음이었고 선생님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더 특별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의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2024년 1월 중순부터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고 행정법도 그때 처음 접했어요. 제가 완전 인문학 성향의 사람이었던지라 법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멋져 보인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인생 드라마가 비밀의 숲이어가지고 법 공부하는 게 너무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하게 된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일찍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법은 그래도 하면 점수 어느 정도 나오는데 행정하기 어렵다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뭐 행정법이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뭐 괜찮겠지? 이런 근자감이 생겼고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써니쌤이 행정법에서는 정말 유명하시다고 알고 있었고 저도 그래서 써니쌤 강의를 들어볼까 하고 올인원 강의를 찾아봤는데 당시 1월이었잖아요. 그 해 지방직에서 좀 승산이 있으려면 빨리 올인원을 듣고 복습을 하든 기출을 보든 해야 되는데 확실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써니쌤 올인원 강의가 아마 100강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좀 빡센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쌤들 강의도 찾아보는데 민준호쌤 올인원은 80강?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83강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우선 맛보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었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용어는 그때 학생 때 배웠던 항소, 상고 이런 거랑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서고 헌법 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다. 이 정도 내용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민준호쌤은 어려운 용어들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을 되게 잘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수도 적고 강의 스타일도 마음에 들고 교재도 깔끔해서 민준호쌤 커리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올인원 때 들었던 기본 교재는 이거 독행본 교재인데요. 민준호쌤 강의 듣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교재를 받고 강의를 듣는데 교재가 진짜 좋은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 강의는 교재는 안 봐봐서 뭐 비교를 해볼 수는 없지만 좋다는 게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뭐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이런 거, 뭐 폰트 이런 것들도 되게 꼼꼼하고 이런 도표 같은 것들도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또 오타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민준호쌤 교재 중에서는 필기노트 독행필이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독행본도 숨은 명품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독행필이 독행본보다는 얇은데 두 권보다는 이렇게 얇은데 독행본에는 판례들이 되게 상술돼 있거든요. 독행필에는 내용이 요약돼서 제시돼 있어서 저는 초시 때 독행본 들으면서 판례 내용에 익숙해지고 제시 때는 독행필을 보면서 독행본에서 1차로 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판례는 이 주제 내용이구나, 이 판례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이 개념을 유의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익혀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 지방지까지는 우선 1호는 독행필 없이 이 독행본 교재만 회독을 했어요. 2월 말까지 80여 강 완강을 위해서 노력했고, 복습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선 완강을 먼저 하고 3월 말에 국가직 전까지 복습을 한번 하고 시험을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강 정도 듣고 복습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2월 말까지 올인원을 완강했어요. 완강 후에 3월부터는 독행본이랑 이 독행스를 병행을 했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24년도 교재예요. 25년 대비 커리에는 독행스 강의가 없었는데 24년 대비 커리에는 독행스 강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 말이 국가직 시험이었는데 그때까지 독행본 해독을 한번 하고 그 진도에 맞춰서 독행스도 같이 풀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진도를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국가직 때까지 다는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어떤 과목이든 첫 강의 들을 때는 다 이해 안 가고 회독도 처음 한두 번으로는 뭐 썩 이해되는 거 없이 한 3회독은 해야지 얼추 개념이 정립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국가직까지든 지방직까지든 회독할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 교재를 볼 때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손실보상 부분은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교재랑 강의에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이 3개가 마지막에 배치돼 있어서 손해배상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만 했는데 손실보상부터는 진짜 찐으로 눈물을 꽤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놨는데 다른 문제 보면 또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다시 수정해서 개념을 정립하면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2달 조금 넘게 공부해서 국가직에서 60점을 받았거든요. 나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헷갈리는 부분들 더 보완하고 기출문제도 풀고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준호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국가직 끝나고 지방직까지는 책상에 앉아있기만 해도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보통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방직을 목표로 공부하시니까 이 말은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지방직을 목표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던 거라 국가직은 정말 모의고사처럼 보고 왔고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 열심히 이제 진짜 지방직이 코앞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했는데 국가직이라는 그 한 겹의 벽이 사라지고 찐으로 지방직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효율이 좋아지고 공부 시간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피인간인데 공시 준비는 그래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목표를 이렇게 플래너에 적어두고 최대한 그대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년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잊어버렸지만 여기 플래너에는 그날 공부한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가직 이후 공부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국가직 후에는 그 전에 못 끝냈던 독행스랑 독행본을 1-2주 동안 마저 끝내고 기출문제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민준호쌤 기출문제집에는 뜨문뜨문 선생님의 일기? 아니면은 메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멘트라고 해서 선생님의 조언이나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감동적이고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냥 쌤 생각 아무거나 적어두신 것들도 있고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적어두신 것들도 있고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라, 이런 팁 적어두신 것들도 있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문제를 풀고 복습할 때도 쌤이랑 1대1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독행기는 이렇게 2권으로 나눠져 있고 2권은 실효성 확보 수단부터 어려운 내용들, 행정구제법 심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어려운 거 먼저 하자 이런 생각으로 2권부터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4월이랑 5월은 기출 2권, 아니 2권이 아니라 기출 이거 2권 강의 듣고 문제 풀면서 독행본 회독을 또 같이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 1권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기출 대신에 독행스를 다시 한번 보면서 독행본이랑 같이 이렇게 회독을 했었습니다. 기출 2권 보다가 다시 독행스로 1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몇 주 사이에 또 너무 새롭게 느껴져가지고 그때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직 때는 점수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부분 내용이 너무 초면이라 염려가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개념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6월에는 지방직 전까지 올려주신 특강을 들었었어요. 지우파라고 지방직 우선순위 파이널 이런 거였는데 개념이랑 문제 푸는 거 합해서 초압축 요약 강의였고, 숫자 암기 특강이랑 행정기본법 강의는 일단 듣기만 했습니다. 작년 강의가 구구파랑 지우파가 둘 다 있었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 개념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 이거 1권도 풀 수 있는 데까지는 풀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모의고사는 사서 풀 생각도 못하고 독행본이랑 독행스 회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스무 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고 싶으면 제가 결제해서 썼던 런투런 어플로 지난 시험들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도 느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4년 6월 22일 아마 22월 2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방직 때에는 행정법을 85점을 받았어요. 반년 정도 공부하고 받은 점수라서 그래서 되게 뿌듯했는데, 제가 작년 상반기 때는 영어랑 교육학, 한국사는 거의 안 하고 대부분 행정법 공부에 시간을 쏟았었어요. 행정법은 처음 접하는 과목이니까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공부 비중을 행정법 50, 나머지 4과목 합해서 50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직 이후에 제시 공부는 9월에는 한두 시간씩 이렇게 설렁설렁 하다가 다시 계획표 세우고 이전처럼 수험생 일과로 돌아온 거는 10월 둘째 주부터인데요. 이맘때네요. 그때는 새로 나온 독행필 교재를 구입해서 독행본에 그동안 제가 반년 동안 필기해놨던 내용들을 다시 독행필로 옮겨 적으면서 독행필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강 들은 만큼 독행스도 독행필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고, 인강을 들은 만큼 독행스도 같이 회독을 했어요. 제가 독행스랑 독행필은 처음에 구입했을 때부터 내가 이걸 과연 몇 번이나 돌려볼까 궁금해가지고 회독 한 번 끝날 때마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표시를 해놨고, 여기도 독행스는 지방직 때까지 한 6번, 독행필도 6번 정도 회독을 했습니다. 독행스랑 이거 기출이 다른 점은 독행스는 중요하고 반복되는 주제라도 한 번 언급되고 지나가는데 독행기에는 자주 나오는 개념은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이런 개념을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꼬아져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딱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독행스가 양이 적고 훨씬 압축적이어서 여러 번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출보다는 OX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인원 교재, 아까 그 독행본은 독행필로 단거나 한 이후로는 안 보고 판례 상세 내용이 궁금하거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보긴 했어요. 근데 이미 출시 때 독행본을 꽤 많이 봤어서 그래서 그런지 독행필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시 때는 거의 안 받고 독행필을 끼고 살았어요. 11월에는 기출을 처음부터 다시 봤는데요. 독행기는 기출문제집인데도 한 챕터를 새로 배우면 해당 내용, 핵심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만 하다가 개념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그걸 그냥 이 표로 예습처럼 한번 훑어보고 내용을 상기했다가 해당 기출 문제를 풀면 개념도 휘발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독행기가 이름이 기한 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도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테마 앞부분의 표로 정리된 내용들이 더 알차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12월까지 기출을 봤는데 이 무렵에 제가 아마 영어 문법 300제를 시작하고 구독주 강의도 들어가지고 행정법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고 영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월 2달 동안 기출 회독을 한 번 더 했고 2달 동안 한 번 한 거고 드디어 올해 1월이 됐습니다. 교행직렬의 장점이자 단점이 국가직은 그냥 경험 삼아서 치고 오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시험이 연 1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많이 치시는 일행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다 열심히 준비하시던데 교행은 6월 지방직만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월 국가직이 다가온다고 해서 크게 긴장하거나 공부 시간을 확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국가직 대비하시는 분들은 새해 되면 진짜 국가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서 막 더 조바심 나고 공부 루틴이 좀 깨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날짜 쓸 때 2024 썼다가 4 지우고 5로 고치는 그런 한 단계가 추가된 것 빼고는 작년이랑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연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완전히 까먹었었는데 플래너를 다시 보니까 제가 올해 초에는 독행필 2분의 1 강의를 들었었어요. 다른 쌤들도 이런 커리큘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준호쌤 필기노트 강의는 오리지널 강의 이외에도 2분의 1 강의, 4분의 1 강의가 있어서 본인 계획이나 수준에 맞춰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출도 오리지널 강의 말고 2분의 1 강의도 있어요. 교재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회독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H로 하프 코스 때 푸는 문제, 더 빨리 스피드 코스로 들을 때 푸는 문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저처럼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공시 진입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노트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필기노트 내용을 2분의 1 강의니까 내용 똑같은데 강의 수는 줄어드는 거니까 한 강에서 다루는 양이 2배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복습이 좀 버겁기는 했어요. 진도 나간 부분은 막 몇 장 되지 않는데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게 좀 막막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독행스도 병행을 했는데 하루에 독행필 나간 부분만큼 독행스를 같이 나가는 건 무리여서 하루 강의를 듣고 복습을 어느 정도 하면 다음날 복습을 마무리하고 독행스를 또 어느 정도 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독행스 마저 풀고 이런 식으로 2월까지 독행스 2분의 1 강의를 들었었어요. 이 전까지는 제가 다 이미 완강된 강의를 나중에 들었던 입장이라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진작에 여름에 들었던 내용인데 나만 막 한겨울에 듣고 있네?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부터는 아직 완강되기 전에 강의 진행 중인 상태에서 들어서 이전보다 좀 더 초조한 마음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단계만큼 나도 공부하고 있구나. 이제 앞선 사람들을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는 그 커다란 무리에 합류하게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도도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말 3월에는 독행기 기출이랑 OX를 한 번 더 봤는데 이거는 제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독행기, 독행스를 회독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꾸 틀리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뒀던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나 자주 틀리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봐서 이 3권은 나름 빠른 시간에 회독을 했어요. 문제를 회독하면서 풀다 보면 또 맞은 문제는 계속 맞고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틀리는 부분들 표시해둔 거 위주로 보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은 따로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했고, 근데 OX에서 보고 이거 중요한 건데 나 틀릴 것 같다 생각해서 적어놨는데 나중에 기출에서도 보고 또 적고 이래서 겹치는 내용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3월 말에는 작년에 구구파, 지우파 강의가 올해엔 도깽필 4분의 1 강의로 나온다고 해서 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도킹스랑 도킹기를 병행하지는 않았는데 드디어 모의고사를 샀습니다. 퇴체계사기가 나온 게 훨씬 더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모의고사를 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루다가 풀기 시작했는데 도킹필만 보다가 지겨워져가지고 토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기분 전환용으로 풀었어요. 지방직 전에 다시 풀려고 기업펜으로 풀었었는데 점수가 되게 들쭉날쭉했고 제한 시간이 15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15분 안에도 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퇴체계사기 푸는 시간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도킹필 4분의 1 강의는 좀 다 아는 것 같은 내용을 다시 보는 거니까 지겹고 진도도 잘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 퇴체계사기 푸는 시간이 나름 숨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교재 혼자 복습하는 것보다 문제 푸는 게 더 재밌으신지 궁금해요. 문제 푸는 시간은 엄청 금방 가고 채점하고 답 맞춰보고 이런 것까지는 꽤 할만한데 많이 틀려가지고 오답 해설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시간 안 가고 그 해당 개념 복습해야 되면 시간 진짜 안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을 봤는데 행정법이 75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해설을 봐도 모르겠고 6월에 지방직 직전에 가장 행정법 지식이 높은 상태에서 풀었었어도 아마 국가직은 그 점수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남들은 다 난이도 평이했다고 하고 해설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22년도부터 행정법 난이도가 평준화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이번 시험도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어려웠어서 되게 자괴감이 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민준호쌤이 카페에 다른 분 글에 댓글 다신 거 봤는데 유난히 또 자기랑 안 맞는 시험 회차가 있다고 그 회차만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걸 보고서 다시 힘을 좀 내보게 됐습니다. 국가직 이번 시험이 나랑 진짜 안 맞았었고 지방직은 꼭 잘 봐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기일전했었어요. 그리고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는 도킹스를 한 번 더 회독을 했습니다. 이때는 체크 표시한 거 말고 풀로 좀 빡세게 돌렸어요. 시험 전에 더 이상 도킹스는 안 본다 하는 생각으로 꼼꼼히 봤습니다. 국가직에 충격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말부터는 때는 퇴체계사기 2를 사서 풀면서 도킹필도 마지막 회독을 했습니다. 퇴체계사기를 퇴체계사기 1은 12회차고 이거는 2는 8회차여서 두께도 좀 얇아요. 어쨌든 퇴체계사기 2를 풀었었고 그리고 도킹필 회독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회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은 없나 한층 더 꼼꼼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확실히 이해한 그런 내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민준호쌤은 특강으로는 행정기본법 특강이랑 숫자 암기 특강, 최신 판례 특강 이렇게 3개를 올려주시는데 최신 판례 특강이 아마 3월쯤이었나? 올해 거 올려주셨을 때 제가 들었다가 복습 안 하고 자료도 다시 안 보고 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근데 퇴체계사기에는 이게 최신 판례도 반영을 하고 최신 기출, 개정법령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하는 책이어가지고 광고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교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풀었더니 최신 판례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 자료를 따로 보지는 않았고 숫자 암기 특강 자료도 한 번 정도 복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전까지는 그 전에 퇴체계사기 1권 이거를 기업펜으로 풀었던 거 다시 풀고 그리고 제가 정리해놓은 이거 노트 내용들을 보면서 마지막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교육학의 공부 시간을 몰빵해서 출제교사기 복습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90점이라는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아서 만족했습니다. 하나 틀린 거는 진짜 쉬운 거였는데 왜 그 오답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맞았으면은 그래도 커트라인에서 조마조마하면서 한 달을 맘졸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제가 좋아했던 행정법을 나쁘지 않은 점수로 졸업할 수 있게 돼서 또 다행이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큽니다. 95점, 100점 받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행정법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 3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회독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저는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 과목에 질리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썼던 방법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자주 틀리는 부분, 중요한데 내가 잘 놓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해서 풀로 회독하는 게 지겨울 때 그 부분을 보면서 빨리 회독을 맞춰서 성취감을 느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부분만 보는 거는 안 되고 풀로도 보고 전체적인 기출이나 OX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2번째는 올인원 교재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독행필 보기 전까지는 올인원 교재를 많이 봤는데 독행필 교재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독행본 교재에는 되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독행본을 어느 정도 복습하시고 독행필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OX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저는 기출보다는 이 OX, 독행스 교재를 훨씬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출은 양도 너무 많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회독을 하려면은 저는 한 달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OX는 그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회독을 완료할 수 있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질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행정법을 공부했던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저는 행정법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공부 방법이나 커리큘럼 같은 거 별로 안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어찌어찌 또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서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딱히 공부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했던 단계들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확립해 나가시다가 혹시라도 참고할 만한 그런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 공부 과정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공부했던 내용도 같이 짧게 언급하자면 저는 이전에 교육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아예 노베이스는 아니었지만 교육학에 대한 적대감과 낯설음 이런 거는 노베이스랑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초시 때는 강의는 따로 안 듣고 오현준쌤 모의고사만 사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리고 시험 봤었고 제시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생각하면서 변민재쌤 올인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경범쌤은 강의 스타일이 좀 잘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필기노트를 작년에 사놨었는데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변민재쌤 기출 강의를 한번 듣고 올해 초에는 다시 교육학을 흐린 눈 하다가 2월부터 모의고사 풀어봐야지 생각하고 모의고사 교재를 샀는데 아마 그때 변민재쌤 모의고사는 아직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경범쌤 모의고사를 사서 초반 몇 회를 풀어보는데 진짜 너무 어렵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민재쌤 걸로 부족한가 싶어서 이경범쌤 필기노트 강의를 다시 한번 시도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는 경범쌤 강의 듣는 시간이 또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3월, 4월에는 경범쌤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로 개념 정립을 더 해나갔고 5월, 6월에는 이 모의고사를 마저 풀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방직 교육학을 100점을 받긴 했지만 6월에 푼 모의고사 점수들은 진짜 처참했거든요. 보면 55점, 70점, 60점, 65점, 30점, 60점, 50점, 70점, 75점, 70점,
65점, 60점, 60점 이 정도였는데요. 평균이 한 5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낮으면 30점, 높으면 뭐 70점, 75점이었고 80점을 넘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은 이 수준에 비해서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보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가 해서 깊은 이해를 위해 공부했던 거기는 한데 아마 변민재쌤 강의로 공부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교육학은 개념들이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고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좀 구조화를 잘 시키고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겠다 싶은 분들은 경범쌤 강의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딱 개념 이해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변민재쌤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개념 이해를 혼자서는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재 디자인에서 그 공부하는 기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재 디자인은 변민재쌤 교재들이 더 알록달록 귀여워서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행정법 공부 방법이랑 교육학 공부 방법까지 짧게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행정법 개념들은 몇 달 사이에 다 날아가 버렸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남은 수험 기간 지치지 않고 지치더라도 금방 회복하시고 다시 루틴을 유지하시면서 합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절기 건강 잘 챙기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판사님, 저도 피해를 입었는데 왜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